여러분 안녕. 다들 방학 잘 보냈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양소의 소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 잎에서의 소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나나요? 밥이나 감자 이런 거를 먹었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요. 그 이유는 녹말은 단맛이 나지 않는데 녹말이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이 엿당이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오래 씹거나 아니면 감자 같은 거 오래 씹으면 녹말이 엿당이 되면서 단맛이 나요. 그래서 잎에서는 아밀레이스에 의한 이런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위에서의 소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염산에 의해서 펩신이 활성화된다고 했었잖아요. 펩신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 불활성화 상태인 펩시노젠이라고 하는데요. 이 펩시노젠이 염산을 만나서 펩신이 되면 이제 소화 효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일부 분해를 해서 중간 단계의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활성형인 펩신인 펩시노젠이 염산에 의해 펩신으로 활성화되고 단백질이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된다. 자, 그리고 소장에서의 소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장에서의 소화는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잘 보도록 합시다. 우선 탄수화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입에서 음식물을 완전히 분해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엿당으로 분해되지만 대부분은 그냥 녹말 형태로 소장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소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자액이라고 써여 있죠.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이 엿당이 소장벽에 있는 탄수화물 소화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완전 분해되는 겁니다. 단백질을 한번 볼게요. 단백질은 위에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된다고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히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트립신에 의해서 좀 더 잘라지고 더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장벽에 있는 단백질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 중간 단계 단백질이 완전히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은 덩어리째로 있으면 분해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소화가 일어나는데요. 쓸개즙에 의해서 이 지방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그냥 작은 덩어리로 잘게 바뀌는데 이거를 물리적인 소화라고 하고 이때는 쓸개즙에 의해서 이런 지방의 유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방이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그냥 잘라지는 거 그거를 지방의 유화라고 해요. 유화. 이때는 물리적인 소화고 이때 작용하는 게 쓸개즙이라는 거.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맞아요. 간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디에 저장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쓸개에 저장을 해서 쓸개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덩어리가 된 지방은 이자액의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되는데요. 이때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에서부터 위 그리고 소장을 거쳐서 완전 분해된 상태로 우리가 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었나요?
여러분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이거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 분해된 산물을 우리가 분해만 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흡수를, 우리 몸으로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를. 소장이나 이런 곳에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흡수하지 않으면 다 대변 형태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에너지를 사용해서 소화를 시켰는데 이 영양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다시 영양소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흡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그러면 이 영양소들은 대부분 어디서 흡수가 될까요? 바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일부는 뭐 위에서도 될 수 있고 입에서도 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분해 산물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것들이 소장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타민, 무기, 염료, 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되느냐 한번 봤더니 소장의 안쪽 구조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소장은 굉장히 많은 주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주름들을 확대해 보면 융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주름들의 각각에 아주 많은 융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은 표면적이 되게 넓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많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자,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융털의 모습이고 융털 안을 살펴보면 모세혈관이랑 암죽관으로 되어 있죠. 자, 암죽관으로는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데요. 즉,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지용성 비타민 이런 것들이 지용성 영양소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은 암죽관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반면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요.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료,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등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융털로 흡수된 영양소는 결국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운반됩니다. 그래서 암죽관을 통해서 암죽관이 림프관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림프관을 통해서 결국 심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모세혈관도 마찬가지로 다시 정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이런 영양소들이 운반이 돼서 심장으로 가면 심장이 펌핑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펌핑 작용을 해서 다시 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반을 해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순환계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 또는 암죽관이란 건 혈관이랑 다른 통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들을 이용해서 영양소가 운반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영양소는 심장으로 운반이 돼서 온몸으로 운반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환계와 연결이 돼요. 순환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높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잎이랑 위랑
소장, 간, 이자, 쓸개 이런 것들의 기능에 대해서 봤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 그래서 대장은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속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장은 소화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대장도 소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물은 소장에서 흡수되고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물이 일부분이 대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래서 물이 대장에서 완전히 흡수돼서 결국 대변 형태로 직장을 거쳐서 우리가 대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서는 어쨌든 영양소 중에 하나인 물이 흡수된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물이 흡수된 다음에 찌꺼기 형태는 대변을 통해서 대변 형태로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작용이에요. 소화기에 있어서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대변 활동은 소화기의 기능이다. 그래서 대변 활동이랑 소변 활동이랑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대변 활동은 소화계의 기능 중에 하나이고 소변 활동은 배설계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 배설계도 나중에 이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화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흡수에 대해서, 영양소 흡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풀기가 오늘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